네, 산업인력공단 이사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이사장님은 김건희 여사 잘 아십니까? 일면식 없습니다. 그렇죠. 작년 4월 월간조선 인터뷰에서 지난 대선 당시 논란되었던 김건희 씨 허위 경력 문제 그리고 또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칭송을 했던 기사를 접했습니다. 그런 반면에 문재인 정부 5년간의 폴리텍 대학이 급격히 추락했다는 그런 발언을 했는데 저는 처음에 이거 전문 정치인 칼럼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 이사장님 한 말 맞으시죠? 컬럼이 아니고 인터뷰입니다. 그러니까 인터뷰 내용인데 네. 마치 정치인 칼럼처럼 제가 느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인터뷰한 내용 맞죠? 인터뷰한 내용 맞죠? 저 기사 내용? 네. 네. 그런데 다음- 그 워딩은 다음 위원님. 화면 좀 보시겠습니다. 네. 인터뷰 당시에 문재인 정부 때 폴리텍 대학이 경쟁력 지표와 인지도가 급격히 추락했다고 본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인터뷰 내용에. 그래서 대표적 사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 이사장 재임 기간이 2015년부터 17년까지 3년간 취업 유지율을 살펴보니까 88.5%였어요. 근데 이제 반면에 문재인 정부 5년간 평균이 90.4%입니다. 이 경쟁 지표가 추락했다고 한 근거가 뭔지 좀 짧게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 취업 유지율이 처음으로 도입돼서 경영에 반영되기 시작한 게 바로 제가 부임한 2014년부터였고요. 그 전에는 취업 유지율보다는 취업률에 관심이 이제 네, 있었기 다음 때문에 네, 취업률 그렇죠. 다음으로는 또 뭐가 있습니까? 네, 네. 네. 그런데 여기서 경쟁력 지표 중에서 취업률도 있지만 학생 그 유치, 신입생 유치죠. 그 부분에 네, 있어서 알겠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폴리텍 대학에서 업무 보고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대학 정보공시 취업률 80% 수준 달성이라고 해서 취업성과 달성을 취업률을 잘 했다고 폴리텍 대학에서 업무 보고를 했고요. 방금 말씀하셨던 입학생들에 대한 문제입니다. 근데 입학생들이 제가 10년치를 좀 뽑아봤습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 이사장님이 이 단순 입학률로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제가 20년부터 21년, 22년, 23년에 18세부터 22세까지의 그 흔히 말하는 학령 인구를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계속 5년씩 인구가 줄고 있어요. 학령 인구가.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 없이 단순히 2021년도에는 정원 대비 입학인이 줄더라. 그 뒤로도 지금 계속 줄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학령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악의적인 말씀이라고 보이지고요. 또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지금 인터뷰 내용입니다. 당시에 우리 그때 당시는 김명신 강사로 나옵니다. 폴리텍 강의에 대해서 문제 있는 분이 5년간 강의할 수 없다. 학생들이 평가하는데 점수가 높은 분만 재임용 가능하다. 이런 인터뷰 내용 하신 거 기억하시죠? 네. 그러면서 이런 표현까지도 하게 됩니다. 제가 이사장으로 재직할 때와 김건희 여사가 학생을 가르치는 시기가 다르다. 5년 정도 차이 나죠? 네. 네. 근데 김 여사는 학생들한테 따뜻하고 솔직한 스승이었더군요. 기업가 마인드가 강한 창의적 분이라는 평도 많았습니다. 또 제가 좀 인용하겠습니다. 폴리텍 대학 교수는 밀착형으로 학생을 지도하고 강의도 해야 되고 학생 멘토링 그리고 취업 성과도 내야 하고 일반 교수들보다 2배 이상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여사께서 스승의 자격을 갖추신 분이라 생각합니다. 인터뷰 내용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훌륭한 멘토이자 교수님이었는데 이렇게까지 시끄러울까 이해가 안 갔다. 참 억울하시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내용 다 인정하시죠? 네. 네. 그래서 제가 폴리텍 대학에 좀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2010년도 이전에는 인사교정 시행 세칙상 이 연임을 할 때 성과 계약을 체결하고 성과된 결과에 따라 재계약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관련된 모든 자료는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이후부터 내부 규정이 좀 바뀌게 됩니다. 산학겸임교원 임용규정 강화돼서 운영하는데 이 내용을 살펴보면은 산업체 현장 경력과 전공 분야 전문성 검증, 재임용 시 재학생 강의 만족 이런 일련의 엄청 강화된 부분이 나오는데
결국 이사장님께서 얘기했던 건 그때 당시의 시각에서 바라봤던 부분이고 실제 김명신 강사가 했던 시점과는 많은 차이가 있어서 결국은 앞뒤가 맞지 않다라고 보이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대학 교수 생활을 32년을 했습니다, 위원님. 일반적으로 대학에서 평가하는 게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가고 있는데요. 그 규정이 어떻게 엄격하게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 자, 하는 그 부분은 부분은 제가 마지막 강의 더 질문할 때 답변해 주십시오. 이 언론 기사는 월간조선 최우석 기자가 언급을 했고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 한국수자공사 기획조정실 2급 처장으로 가 계세요. 이 부분도 제가 또 환경부 할 때 얘기할 겁니다. 또 4개월 만에 우리 이사장님은 공모해서 이사장으로 되셨어요. 우리 김건희 여사의 공천 인사개입 문제가 고용노동부와 환경부에서도 참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고 조금 이따가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제가 답변을 좀 조금 간단히. 이따가 좀 말씀드릴게요. 네. 그 다음에 우리 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님께 얼른 빠르게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예, 다음 화면. 이 하나오신에 대한 종합진단 보고서 내용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공단만 5억 수수료, 공단 인력 포함 65명 전문 인력 투입되는 거 아시죠? 예. 예,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지금 처음 저희 의원실에서 재해 발생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를 하니까 화면 좌측 부분입니다. 비공식 통계 자료고 내용이기 때문에 비공개라고 말씀 주셨어요. 그런데 재해 현황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수차 요구를 한 결과 중간 화면입니다. 중간 화면을 보시면은 비공식 통계 자료가 아니라 결국은 공식 통계 자료입니다. 그렇게 밝혀졌고 또 여기에 더 문제점이 발생되게 됩니다. 원하청 자체를 보고서에 오게 한 거 아시죠? 네, 원청과 하청이 좀 서로 뒤바뀌었습니다. 네, 잘못. 예, 예. 그런데 문제는 원하청이 수차가 통계가 잘못됐고 이 책자는 이미 이렇게 해서 다 발간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책자에는 원청과 하청 업체의 재해 발생률이 잘못되어 있는 숫자로 반영된 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이건 단순 해프닝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가장 공식력 있고 5억에 들어간 예산이 투입된 그런 어떤 보고 자료입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더 큰 문제를 하나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현재 좌측을 보시면은 종합진단 보고서상의 재해 발생 현황인데 그 보고서 내에 있는 종합진단 보고서와 공단 제출 자료도 심지어 맞지가 않습니다. 지금 좌측 화면 보시면은 화면이 작아서 잘 보이긴 힘드시겠지만 2024년 2월 현재 사후 사망 건이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단 보고서상에도 화면 보시는 것처럼 두 분의 하청 노동자가 사망한 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도 한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단 제출 자료상에도 세 분의 사망 사고가 있습니다. 이 부분 자체는 공단에서 만들어진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이런 통계 자체도 오류가 있다는 것. 이거 완전히 이거 국회와 국정감사 이거 무시 정도가 아니라 공단의 기본적인 신뢰도에 대한 문제가 생각하는데 이거 비공개에 대한 문제와 이 오기에 대한 문제와 통계에 잘못된 문제 답변은 예. 제가 이게 어제 보고를 받고서는 이거는 뭐 비공개로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 왜 이게 비공개로 하여튼 저도 이제 어제 이야기를 듣고서 특별히 비공개할 만한 무슨 비밀이거나 기업의 어떤 비공개로 해가지고 저희가 어디서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사과를 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아까 실제 공식 통계가 아니라 도표에 있는 것이 이 실은 이제 하나오션에서 제공한 비공식 통계고요. 이 설명하는 이 도표를 설명한 과정에서 공식 통계 기준이라는 것도 잘못됐고 실은 비공식 통계 기준이 맞고요. 그리고 이게 하는 실무자가 소위 A와 B를 좀 잘못 혼동을 해서 쓰는 바람에 통계표는 정확하게 되어 있는데 통계표를 설명한 것이 잘못됐습니다. 그래 실무자가 잘못하니까 그 위에 있는 간부들이 이걸 잘 걸러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워낙 보고서가 방대하고 하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하고요. 앞으로 이런 기입 오류 이런 것들이 없도록 예. 방금 말씀드린 또 한 가지 잘못하셨어요. 예. 비공식 통계 자료가 아니고 하나오션에서 받은 자료가 아니라 저희가 의원실에서 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가 잠깐만 박기철 의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 국민들이 들을 수 없는데 꼭 필요한 부분이면 마이크를 켜고 하고 다음 시간에 좀 공지를 하더라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저기 인력공단 이사장인데요. 의원님 잠깐만요. 말씀에 인력공단 이사장.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박기철 의원님. 네, 저기 인력공동이사장님 답변 들어야 되죠? 간단하게 네, 짧게 해주세요. 의원님 저는 그 대학교 32년 재직하면서 아마 오해 소지가 충분히 있었다고 보여지지만 언론 인터뷰가 8페이지 중에서요. 그 교원 임용, 교원의 재임용 이런 사항에 대한 그 기자님의 질문에 나온 것은 한 몇 개 정도 패러그래프에 있고요. 저는 일반적으로 이제 폴리텍 교수님들이 다른 일반 교수님들보다 업무 강도가 좀 많습니다. 여러 가지 그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서 또 기자님이 그런 질문을 갑자기 이제 하셨고 그래서 제가 듣고 이제 여러 그 지인들을 통해서 제가 그분이 아마 강서 폴리텍에 계셨던 것 같습니다만은 그때 들었던 그 폴리텍 교원님들하고 얘기 들은 내용을 해가지고요. 내가 그 부분을 그냥 들은 대로 그렇게 이렇게 솔직하게 드린 것 뿐입니다. 네. 그동안 이사장님은 네.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하거나 직접적인 입장을 표명할 때 누구한테 얘기를 들어서 그 사람 이렇다라고 단정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까? 그렇게 살아왔습니까? 그런 부분은 뭐 그런데 제가 폴리텍 대학에 올해 이제 이사장으로 재임하면서 일반적으로 교수들은 이러이러한 경력과 역량을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5년간 이제 재임용이 됐다고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은 좀 고생하시면서 인정할 만한 부분이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더 이상 뭐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네. 네. 2010년대 이후부터 하신 거는 이사님 말씀 맞아요. 네. 그전에는 그런 규정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마치 이 기사 내용으로 본다면은 그런 엄격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전혀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지금 기사가 된 거예요. 근데 의원님 그 규정이라는 건 계속 바뀌어 나가는데요. 그 어느 대학이나 재임용이라든가 그런 절차, 교원에 대한 규정은 다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제도적으로 정비가 되면서 좀 더 강화된 게 아마 제가 기억에 2010년인 것 같고요. 그 이전에도 제도가 있었습니다. 대학교원 제가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대학이 그런 규정이나 절차 없이 재임용이나 그렇게 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을 좀 이해를 해줬으면. 저는 그 당시에는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솔직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의원님. 맞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이제 그동안에 우리 이사장님은 본인이 한번 경험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얘기하면 무조건적으로 그건 맞다라고 그렇게 단정지어서 지금까지 오신 거죠? 뭐 때로는 이제 우리가 세평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많은 이사장님 네. 나중에 위증 문제가 죄송합니다. 있으니까 네.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증인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들을 다 모아보면 아직도 중대재해라고 판단을 안 하시는 거죠? 위원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깊이 검토하고 짧게 있습니다. 깊이 검토하고 있다. 삼성다운 답변이라고 저는 말씀드리면서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019년도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우리 기형사업장에 대한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허가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통보 내용 알고 계시죠? 제가 잘 안 보이는데 19년, 20년 말씀. 예, 2019년 11월 13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정기검사 결과 통보된 문서입니다. 예, 의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이 내용 아시죠? 그 문건은 그때는 네. 저렇게는 오지 않았습니다. 자, 이 내용을 제가 갖고 있고요. 우측을 보시면은 안전보건공단에서 작업장 방사선 피폭 예방을 위한 직업 건강 가이드라인입니다. 이 두 가지의 핵심을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핵심은 도표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사선 발생 장치 이상 발생 시에 공급처에서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유지 보수를 수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양쪽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 당시에도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도 이번 사업장에 방사성 발생 장치 이상이 생기면은 공급처 인력이 와서 유지 보수하고 있습니까?
예, 의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조사를 통해서 하는 그 가이드라인에 관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분되어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조사가 하는 것이 있고 지금 이번 사업장에 사고 난 부분이 해당되는 사업장입니까? 아닙니까? 그 전까지는요. 저희가 그 제조사 해당되는 사업장입니까? 아닙니까? 예, 해당되는 사업장입니다. 맞죠? 예. 근데 가이드라인이 알고 지금 있고요. 의원님. 제가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 제가 직접적으로 만나서 얘기를 드려보니 가이드라인상 나오는 직접 공급처에서 해야 될 부분인데 본인들이 하고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지금까지 오랫동안 근무하신 분들도 이 공급처는 판매처 인력 불러서 이런 정비를 해본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다면은 기업만이 아니라 평택 화성에 있는 모든 삼성반도체 사업장도 이런 기본적인 가이드라인 지키지 않고 있다고 봐도 되는 거죠? 의원님 그 말씀드린 대로 제조사가 하는 거 아니 제가 있는데 확답만 해주십시오. 기본적인 가이드라인 지키고 있습니까?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족한 지키고 부분들이- 있습니까?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던 거 지키고 확인해서 있습니까?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다 바꾸는 조치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개선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간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시죠? 예, 다음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원안위에서 방사선 피폭 사건 조사 결과 및 조치 계획 내용입니다. 질문 좀 드릴게요. 5월 28일 3시에 삼성의 피폭 의심 사실을 얘기를 하고 병원으로 이송해서 초기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합니다. 원안위에도 이렇게 나옵니다만 제가 뒤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성 사내병원 가는데 1시간 20분 걸렸죠. 그리고 거기서 아주대병원 가는데 1시간 10분 걸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원자력 의학원 갔는데 2시간 14분 총 4시간 44분을 허비하고 결국은 원자력 의학원으로 갔습니다. 실제 육안으로도 이 피해 사실 심각한 거 다 알고 계시죠? 육안으로 다 보이죠? 저희가 그렇죠? 거기다가 이런 피폭 사실이 육안으로도 다 검증이 되는데 이걸 삼성 사내병원 가라. 사내병원에 이게 원자력 전문 병원입니까 아닙니까? 정병원 아니죠. 근데 이 부분도 어떻게 갔는지 아세요? 이 피해자가 직접 원자력 의학원에 전화를 했습니다. 제발 여기 좀 데려다 달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가게 된 거 알고 계시죠? 예, 초기 대응에 제가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증인이 동일한 이런 방사선 피폭 당했다. 어떻게 뭐부터 시작하겠습니까? 의원 지적하신 부분 정말 초동 대응에 부족함이 있었던 거 말이 안 되는 경우죠? 파악했고요.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경우죠, 그죠? 제가 그 다음 장, 화면 다음 장, 이 부분은 피폭 피해자가 저한테 주신 탄원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제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7일 날 피폭 사고 후에 지금까지 삼성이 그동안 이 피폭자에 대한 모든 행태, 그리고 지난 10일 날 과방위에서 우리 증인의 태도, 이걸 보고 느낀 탄원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화면에 보이시지만 제가 조목조목 우리 증인께 좀 주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는 이런 피해 사실을 알고 난 피해자의 부모가 이 사실을 알고 돌아가셨습니다. 또 지금도 이 피해자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명한 사과와 그리고 이 부분은 당연히 피해자들의 합의는 물론이고 중대재해 예방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리고 합의 과정이나 이 사고 예방 체계 개선은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개선 대책 보고해 주십시오. 동의하시죠? 동의하시죠? 정말 깊이 사과하고요. 그리고 이게 앞으로 가겠습니다. 사업장만이 아니라 평택 가슴 사업장에도 똑같은 이런 어떤 사고 유형에 대해서는 개선 대책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녹취가 안 됩니다. 2019년도 한국문제안전기술원에 나왔던 평가 결과 보고서에 의하면은 이 뒤에 제가 이 안전기능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우리 박해철 의원님 그거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추가 신문할 때 하시겠습니까? 그거를 어떻게? 그럼 지금 하시고 나중에 추가 신문할 때 그 부분 공지하는 그렇게 하시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차기 검사 시의 중점 확인할 사항이라 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지적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 안전관리 규정을 개정하는데 이 적용 범위에 대표이사든 방사든 관리자든 관련 부서장이든 작업 종사자가 다 없는 그런 껍데기 안전 규정을 만들었고요. 실제 운영하는 안전관리 조직 체계도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전관리 3인에 대한 업무 분장 내용도 지금 여기 반영하라고 합니다. 제가 이 내용을 보고는 지금까지 방사선을 취급하고 있는 삼성전자 사업장에서 이루어졌던 안전관리 규정은 아무것도 없다. 저는 이렇게밖에 보이지 않아요. 정말 제가 이 내용 보고 하나하나 바라보면서 이런 중국식의 안전관리 점검을 해왔던 게 삼성이라는 게 제가 부끄럽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9년에 그 지금 말씀하신 그 보고서 내용을 다 받지는 못했습니다. 최근에 그 내용들이 국회에서 얘기가 되면서 저희들이 일부 확인을 했고 그 중에는 저희들이 일부 저희들이 부족한 게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걸 다 포함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근본적으로 고치는데 다 활용해서 확실히 바꾸겠습니다. 보건그룹 부장이 다 선회한 이 내용들을 수금받고도 그러면은 따로 보고도 안 그치고 내용도 다 무조건 끝입니까? 19년도에 저희들한테는 그렇게 세부적으로 그러니까 피드백은 오진 않았었습니다. 하여튼 다 포함해서 개선하겠습니다. 직업능력정책국장님 이쪽 앞으로 좀 나와주십시오. 산업인력공단 질의입니다. 일단 자리 오시면은 제가 지금은 정책국장입니다. 이쪽 네, 지금은 정책국장분 됐습니다. 국장님하고 이사장님 같이 좀 들어봐 주십시오. 네. 인력공단에서는 답안지 파쇄 사건이 있었던 거 다 아시죠? 작년에 답안지 기사 네, 답안지 네, 파쇄 알고 사건. 있습니다. 관계부처 합동 국가기술 자격 혁신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올 1월 달에. 화면 잠깐 보시면은 사고 원인이 이렇게 나옵니다. 한정된 인력과 예산 제약으로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서 이런 사고 발생된 걸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렇게 발표됐고요. 그 대책을 보시면은 인력과 예산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는 상태로 대책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 장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화면 보신 내용은 작년 9월 달에 고용노동부에서 특정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동건으로. 우측 하단부에 보시면은 고용노동부 특정 감사 결과에서도 비효율적인 조직 편제 등 인력과 예산 부족이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또 그 다음 단계로 공단에서도 올 5월 달에 자체 혁신 방안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네. 화면 보시기 바랍니다. 공단에서의 발표 내용은 이렇게 됩니다.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것은 생략하고 내부 직원으로 돌리게 됩니다. 내부 직원들의 참여 부족과 직원들 역량 결집의 이유로 이런 사고의 원인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먼저 이사장님께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안지 파쇄라는 초유의 사태가 있었고 또 근본 대책인 인력 증원과 예산 증액이 선결돼야 하는데 그동안 이사장님이 노력한 이 인력과 예산 증액에 대한 성과는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네, 올해 수시 증원에서 8명, 그다음에 정시 증원에서 2명에서 11명 11명을 그러면 여전히 많이 부족합니다. 11명을 그러면 현재 우리 이 시험 전담 인력으로 배치를 했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지는 않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제로는 이 전담 사고가 난 부분에 대한 대책은 아니라고 보이지고요. 직업능력정책국장님 네, 내용 다 들으셨죠? 네, 정부 부처, 고용노동부 특정감사 이 모든 원인이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건과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는 어떤 노력을 해서 예산과 인력을 노력을 했는지 성과가 있으면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성과를 말씀드리기보다는 인력 부족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좀 설명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공단에서 자격 검정을 하면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휴일날 검정을 하고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인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고민을 해서 대책을 마련했고요. 예산 부족 문제는 사람이 하기보다는 인공지능이나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검정장, 상설 검정장 신축 이런 예산이 부족하다는 지적이어서 그 예산은 24년도 예산에도 반영됐고 25년 예산에도 충분히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고 상당 부분 반영이 됐습니다. 지금 정부 부처 합동과 고용노동부 자체 결과표를 한번 보시면 바로 그냥 나옵니다. 업무량 대비 인력 충원율 저조. 그냥 고용노동부 특정감사 결과 보고입니다. 업무량 대비 인력 충원 저조하다고 고용노동부 스스로 밝혀놓고 방금 국장님 얘기는 딴 말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및 인력 정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근본 대책 수립해서 의원실 보고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경기 안산시 병 박예철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 기조실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잠깐 이쪽으로 좀 나오십시오. 예, 기조실장 직무대리 김종입니다. 네. 기술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강덕구 의원님과 제가 질의한 내용인데요. 김건희 여사 채용 당시 경력에 대한 타당성과 또 재임용 기준 등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확인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의원실에 보고 주시기 바랍니다. 예, 챙겨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자, 네,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폴리텍 대학 이사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혹시 그 다솜 고등학교 잘 아시죠? 자, 폴리텍nik 이사장님 마이크를 입에 대시고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네.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폴리텍 대학 산하에 충북 제천에 있는 다솜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다문화 청소년을 지원하는 학력 인정 대안학교로 2012년도에 개교됐고요. 정원이 135명입니다. 한 개 학년당 45명이고 15개 국가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내년부터죠. 내년 신입생부터는 재외동포, 영주권자, 난민 인정자 자녀 등 정주 외국인 자녀로 대상을 확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역구로 있는 안산시 경우만 보더라도 안산시 전체 인구가 72만 명입니다. 그 중에 등록 외국인이 5만 명, 외국 국적 동포가 4만 4천 명. 그래서 미등록 외국인까지 합치면 전체 인구의 14%가 우리 외국인 그 다문화 가족들입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 화면 우측 상단에 제가 추석을 앞두고 자율방문대 활동을 같이 밤에 한 적이 있습니다. 안산시 원곡동인데요. 자율방문 지대장과 저 빼고는 다 다문화 가족들이 있는 자율방문 대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계속 늘어나는 체류 외국인 현황과 이 다문화 가정의 현황을 고려해 봤을 때에 이 다솜 고등학교를 안산 지역에 좀 추가로 설치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와 관련해서 설치 타당성 연구 용역을 좀 해보실 생각은 있으신지 좀 입장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다솜고등학교 아까 강덕구 의원도 말씀했습니다만 다솜고등학교 한 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다솜고등학교를 더 늘려야 된다는 건 저희들의 방침이고요. 더 나아가서 고등학교 아닌 다문화 가정의 취업 훈련도 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화면 왼쪽에 보시면은 안산만의 특수한 이 다문화 관련된 여러 가지 지원센터부터 시작해서 각종 시설 그리고 또 중간에 보시면은 안산 원곡초등학교의 학급의 94%가 다문화 가족들입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직접 다솜고등학교를 방문한 적도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한번 그 부분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폴리텍 대학은 뭐 제가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산업인력을 양성하는 진짜 꼭 필요한 기관이고 또 특히나 학생들이 어린 나이에 산업 현장으로 나가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어린 나이에 현장에 투입되기 때문에 이들 스스로 이 사업장에서 벌어지는 각종 괴롭힘이나 인권 유린 등의 부당한 대우가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실제 짧은 기간이다 보니까 그런 교육의 필요성은 크지만 실제 현실은 따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 다 인정하시죠?
저희 외국인을 직접 하는 건 아직 아까 말씀드린 인력공단하고 발전재단인데 앞으로 저희들이 그래서 제가 폴리텍 대학만 적극하겠습니다. 아니요. 폴리텍 대학만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은 현재 학위 과정을 살펴보니까 졸업 학점은 90학점인데 네. 교양 과목이 10학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동 인권이나 노동 기본권을 공부할 수 있는 과목도 없을 뿐더러 이분들이 사회에 진출했을 때 각종 불법 부당한 이런 노동 인권 유린이나 각종 괴롭힘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이런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폴리텍 대학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노동 기본권이나 노동 인권 감수성을 과목을 확대해서 좀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디지털 컨텐츠를 만들어서라도 노동법, 지금 근로기준법을 하는 노사관계 쪽도 교육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시간 수도 늘리고 범위도 좀 넓힐 생각입니다. 네, 박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홍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